네. 자,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진만 팀장님하고 1편에서 2차 전지를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볼게요. 원래 저희가 항상 시장 먼저 이야기하고 섹터로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2차 전지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눈의 시선을 시장으로 한번 넓혀보면 어때요? 바닥을 본 것 같아요? 네, 보통 저는 밤 9시 반에서 10시 반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지표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무슨 지표의 나라인지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장에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뭐 CPI 지수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FOMC로 인해서 금리가 몇 bp 인상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요.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돼서 높게 나왔는데 그때 나스닥 선물이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라서 마감을 했던 맞아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끝이 왔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조금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조금 내리면 경기 침체. 네. 이렇게 이제 해서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고 밑으로 빠지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끝은 왔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1분기, 2분기 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1세대로 나왔던 게 니켈이나 철강, 원자재 가격 등이 좀 1세대 인플레이션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곡물, 그 다음에 뭐 커피 가격들이 보통 2세대 인플레이션이고요. 3세대 인플레이션이 가솔린, 정유, 기름이죠. 근데 보통 결국에는 다 피크아웃을 찍고 금방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보통 역사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엔 이랬다라고 해서 지금도 비슷하게 대입을 하는데 그 C계열이라고 해서 그 온도 차이가 예전보다 너무 빨리 움직여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에서 피크아웃에서 넘어가는데 보통 1년 걸렸는데 3개월이에요. 네. 왜 그렇지? 네, 결국에는 자본들의 세력이 좀 투기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존재를 하고 생각보다 미국의 대응이 너무 빠르니까 원래는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대응을 안 하는데 보통 미국이 먼저 이렇게 우리 금리 올릴 거야 하고 이제 해버리니까 유럽이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몰라 그러고서 이제 금리를 내려버리고 한국은 그 가운데서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선제적인 미국의 조치 때문에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 자체는 많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8월 이제 CPI 발표에서는 굉장히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CPI 지수를 보시면은 거기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집 렌트비, 주거비,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비, 그 다음에 기름값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7월 CPI 바로 이전에 꺾여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끝은 왔다. 근데 너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는 고용이 감원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감원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전만큼 센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 만큼 예를 들어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인데 은퇴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에 있을 구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히려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C계열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의 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반면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될 경우도 한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마지막 상방문자로 얘기를 드는데 일단 오늘 목요일자 기준으로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800선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게 8월 말 정도까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죠. 약세장 속에서 한 번에 나오는 정말 큰 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8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즉 8월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고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FOMC 좋을 거예요. 오히려 더 호재로 잡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당장 저번 주까지 우리 100bp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준의 50bp 인상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린 것만큼 아마 FOMC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8월에는 FOMC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경우에는 하락이 정말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즐기셔도
보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장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 단기 수익은 여러분들이 치킨 사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카카오가 12만원, 15만원, 네이버가 36만원,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평균 단가의 종목들을 덜어내시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30만원 벌었으면은 28만원 정도는 손실을 매칭을 해서 2만원 수익으로 오늘 마무리. 그래서 이제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 지금부터 8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현금화를 해서 다가올 수 있는 악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우리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한 하락장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당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본 겁니다. 이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만큼 손실을 처리를 해서 굴릴 수 있는 현금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전략 8월 말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8월 말 이후에 진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은 이번에 원래 항상 경기 침체는 한 몇 년 주기, 그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 2, 3년, 이렇게 길어져요? 아니면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짧게? 아까 고용 신호가 나쁘지 않다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은 정도의 수준일까요? 네, 저는 3개월 딱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네? 경기 침체 그렇게 짧게? 네, 저는 짧게 보고 있는 게, 예전에는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리먼 사태도 그렇고 주가를 폭락했었던 주요 원인들은 결국에는 이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은행도 이제 매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부분 생각보다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한 우려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바닥은 전 3개월 봅니다. 그래서 1개월 때부터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에 다시 분명히 올 거고요. 결국에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닥은 지금의 바닥 정도, 지금 바닥 정도밖에 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즐기고, 축제가 끝날 때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대비는, 예를 들어 하락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 그냥 놓으셔도 돼요. 놓으셔도 되고, 인버스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수익도 나는 구간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닥에서 누가 잘 잡는지 따라서 조금 이제 수익률이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수익투기 계속 보시면서 시장 대응 열심히 하시고, 바닥은 한번 올 거기 때문에 즐길 땐 즐기고 바닥에서 잘 매수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뷰가 이전처럼 막 3천 몇 배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정말 3천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줘야 될까요? 사실 3천선은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전에 유동성을 풀었던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저는 박스권 안에서 뭐 2600에서 23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바닥권에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도 한 2500에서 2600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효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사셔도 한 10% 구간 나오면은 매도를 좀 하시고, 더 욕심내지 말고요. 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표가를 지정하는 건 그냥 좋겠지만, 수익에 나섰을 때 수익을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너무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히 수익이 났으면 챙기시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종목으로 따지면 앞서 그 대감집의 물리자라고 했으니까 네. 좀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슈가 있는 그런 좀 단타성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쪽으로 지금 리딩하고 계세요? 사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나 LNF 같은 경우 저는 어제 잡았거든요. 어제 잡아서 오늘 팔았어요. 5%. 하루 만에? 네, 5% 수익 잡고 나왔는데, 그만큼 바닥권에서 잡게 되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외로 보시면 지금 조선주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조선주들이 상방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하방이 막혀 있어요. 즉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주를, 제가 원래 조선주 안 좋기로 얘기하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바닥이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잡아서 위에서 매도를 하시라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좋을 건데 상방을 뚫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예전만큼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방을 뚫을 수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5%에서 10% 구간의 수익이 나오면 챙기시고, 또 이게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실적 컨센 50% 높게 나왔는데 또 밀려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베어마켓 내리는 여러분, 대형주가 셉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의외로 또 큰 이슈 없이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힌트 드렸죠? 조선주들을 박스권 안에서 매수해 보시라. 네. 2차전지 대형주를 박스권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라.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없네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조금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바닥에서. 이게 왜 올랐냐면은 추라고 그러죠. 이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투자를 줄이게 되면 밑에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은 의외로 단기간에 투자를 그렇죠. 줄이기 때문에 피해를 조금 볼 수 이제 있죠. 피해를 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대감집만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프리미엄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은 많은데, 반도체는 투자를 위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매수는 좋지만 그래도 그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5% 10%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싸요. 다 싸서 다 매수하기 좋지만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은 쉽게 나가지만, 저도 그렇고 매도 버튼이 생각보다 잘 어려운 안 돼요. 만큼 맞아요. 적당한 수익률을 챙겼을 때 매도 버튼을 눌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방을 뚫기에는 좀 제한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편에 뭐 결론은 그거네요. 욕심을 좀 버리고 네. 조금씩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닥권에 오면 사고, 조금 박스권 상단에 가면 팔고, 그런 전략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잘 사야 되지만 파는 것도 진짜 잘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이야기, 그래도 좀 저점 대비 살아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베어마켓 랠리를 즐길 수 있었으면,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첨보 엠캠 사제 방송이 아닌 축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